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경선이 1차 관문을 지나 사실상 본 경선에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양상과는 또 다른 국면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뉴스더에서 2차 경선의 관전 포인트, 변수들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1차 경선에서 가장 관심이었던 게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이거였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결국 4강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죠? 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도층 지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안철수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선 직전 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이 나경원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나경원 후보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 등과 지지층이 겹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표가 더 분산됐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후보가 4위로 4강에 진입한 건지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이게 가나다 순으로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이름 네, 순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뒤이어서 이걸 가나다라고 꼭 강조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탄핵 찬성 반대가 각각 2명이에요. 2대2 양분되는 구도인데 2차 경선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2차 경선부터는 일반 여론조사 외에도 당원 투표가 50% 반영이 됩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의 선택과 당내 조직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대의 구도가 어느 쪽에 유리할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 경선이 재미없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는데요. 구도가 선명해지고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흥행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갈등만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경선 후유증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네,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 탄핵이라는 이슈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 같군요. 근데 당장 모레부터 TV 토론회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소 토론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한마디로 주도권 토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지목하느냐가 각 캠프의 중요한 전략이 될 듯합니다. 자신과 각을 세울 후보를 골라서 선명성을 강조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비슷한 지지층을 가진 후보를 지목해 표를 끌어오는 걸 노려보는 게 나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특정 후보에게 지목이 몰릴 경우 오히려 그 후보를 띄워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고민 지점입니다. 네, 한 후보가 한 후보만 딱 지명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근데 표심에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 출마할 경우에 단일화를 할까 말까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된다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4강에 진출한 후보들 가운데 김문수 후보만 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열려 있고요. 나머지 세 후보들은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지율 답보 상태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조차 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단일화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죠. 국민의힘 당원들은 물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국민들에겐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선택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향후 추이에 따라 한대행 출마나 단일화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양강이 발표가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4명의 후보들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